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윤수명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관세 부담이라고 하는 바위를 등에 짊어지고 나서 글로벌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EU에 이어서 캐나다까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을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얻게 되었고요. 그러면 2차 전지로 혜택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2차 전지에서도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혜택이 한번 돌아올까요?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관세 부과로 국내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3사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죠. 그러면 미국 그리고 EU, 캐나다의 관세 부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5월부터 이미 미국이 먼저 선빵을 때렸죠. 중국의 관세 전쟁을 선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유럽에 같이 좀 참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도 이제 7월 5일 돼서야 중국 전기차 관세를 최고 47.6%까지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까지 2024년 8월 27일, 3일 전이에요. 3일 전에 캐나다도 중국 전기차 철강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를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EU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넉 달간만 한다라고 했죠. 잠정 상계 관세를 때려서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추가적인 내용 좀 보면 우선 미국이 2024년도 5월 달에 관세를 때렸죠.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 BYD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판매량이 5대에 불과할 정도로 관세 효과는 컸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전쟁으로 덕을 보게 되었던 위치에 있었고요. 당시 주가는 EU와 중국 관세 전쟁에 대한 부분까지 이슈가 올라오면서 현대차의 주가는 굉장히 올라갔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과거에 미국과 EU의 관세 관련된 부분을 본다고 하면 충분히 실효성이 있었고요. 그 반사 이익을 현대차, 기아차가 받고 있었고 심지어 주가의 흐름도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EU와 캐나다 관세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EU의 이제 관세를 본다고 하면 EU는 2024년 7월 5일부터 이제 시행을 했거든요. 중국 전기차 관세를 최고 47.6%까지 인상을 했고요. 여기 있는 일단 넉 달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계 관세를 잠정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잠정 상계 관세가 있고 그냥 상계 관세가 있습니다. 상계 관세 혹은 보복 관세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경쟁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에 대한 보복을 내리는 게 상계 관세예요.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함이고요. 근데 이 앞에 잠정이 붙게 된다고 하면 우선은 추이를 지켜보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상계 관세를 매기겠다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갔었을 때 별 문제 없냐면 이 상계 관세를 철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넉 달간이라고 말을 한 거죠.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EU의 집행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잠정 상계 관세율을 17.4%에서 37.6%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원래 기존 관세의 10%에서 이 잠정 상계 관세율을 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7.6%에서 10%로 더하게 된다고 하면 최고 47.6%가 되는 거고요. 이 잠정 상계 관세를 이제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을 해서 부과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17.4%, 지리 자동차는 19.9%, 상하이 자동차는 37.6%로 각각 다르게 매긴 거죠. 이렇게 다르게 매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조사에 협조를 잘했냐, 혹은 조사에 협조를 잘 못했냐에 따라서 관세를 다르게 매겼습니다. 조사, 그러니까 EU 집행위원회에서 나 보조금 받았니? 혹은
추가로 중국 정부에게서부터 뭔가 혜택을 받은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에 따라서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한 기업들에게는 이렇게 관세율을 작게 부과를 한 거고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게는 일괄적으로 최대 37.6%의 관세율을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10%를 합치면 47.6%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관세를 부과를 하고 나서 이제 EU에서의 중국 전기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중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6월보다 46% 감소를 했습니다. 7월 달에. 결국 이 관세 부과가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규 등록한 전기차 중에서 중국산이 차지한 비율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8%에 그쳤고요. 이는 16%를 기록한 6월에 비해서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6월 달에 중국 제조업체들은 재고를 비우려고 무척 노력했다면서 재고 소진을 이제 6월 달에 완료시켜서 7월 달에 이제 판매한 대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한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EU에서 7월 달부터 관세 매기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이제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 판매를 하려고 남겨놨던 재고를 6월 달에 다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전기차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부분은 관세 부과가 확실히 지금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죠. 완성차 업체들도 쫄아서 6월 달에 그 재고 소진을 빨리 서두른 걸 보면요. 이러한 부분들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를 봐야지 현재와 미래를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잠깐만 중간 점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관세를 매기자 말자 중국의 BYD가 미국에서 판매량이 5대에 불과할 정도로 판매량이 저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재고 소진도 부랴부랴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판매 감소가 따라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관세를 매기면서 확실히 중국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이제 캐나다의 전기차 관련된 관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캐나다 재무부 같은 경우에 중국산 전기차와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10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 8월 말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달 반, 한 달 정도 남았죠. 전기차에 100% 관세를 물리기로 했고요. 이 100%의 수치는 미국과 동일합니다. 10월 1일부터 전기차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재무부는 배터리 반도체 등 관세를 물릴지 또 추가로 조사를 할 거래요. 지금은 전기차만 100%의 관세를 매기는데 이 배터리는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우선은 조사는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이 배터리 반도체 쪽으로도 반도체는 아니고요. 그 배터리와 핵심 광물 쪽으로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캐나다는 미국을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의 가장 큰 영향력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이 바로 이거예요. 중국에 의도되고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과잉 설비 정책과 엄격한 노동, 환경 기준 결여가 전 세계 전기차 산업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위협을 하고 캐나다의 장기 경제 전망도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너네들에게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이제 명분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산 전기차의 100%, 철강과 알루미늄의 25%의 수입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을 했죠.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이러한 모든 관세율은 미국이 최근 중국에 매긴 것과 같은 관세율이다. 결국 미국의 영향을 잘 받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따라갈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러면 아직 배터리 쪽으로는 관세율 매길 그런 확정은 안 났죠. 하지만 확정이 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미 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캐나다, 그리고 미국, 그리고 멕시코입니다.
이 세 국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군데가 이미 중국에 대한 제재를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중국의 전기차가 잘 팔렸던 이유는 제일 큰 거는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우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가 알아서 조져주는 겁니다. 감사하기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반사 이익이랑 혜택은 현대차, 기아차,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가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이번 관세 관련된 부분에서 큰 혜택을 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원래 이제 배터리 쪽으로 이제 관세를 매겼고요. 캐나다도 이에 동참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국내 셀 메이커 3사도 반사 이익을 누릴 확률이 큽니다.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한번 관세율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수입 관세율이 높아진 주요 중국 품목이 왼쪽에 있는 표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표는 국내 수요 수혜 예상 종목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들 배터리 및 부품 광물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100%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및 부품 광물도 미국은 25% 하고 있어요. 캐나다도 이 전기차는 100% 관세 매기고 있죠. 이거는 지금 고려 중이라고 했죠. 하지만 캐나다는 미국을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결국 수혜가 되는 종목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배터리 공장이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됐기 때문이에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북미에서 중국 업체들보다 한국의 완성차 업체와 국내 셀 메이커 업체가 유리한 이유는 바로 안정성이에요. 안전성.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관련된 특허만 3,767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중국의 파라시스, 이번에 청라 화재의 원흉이 얘가 얘는 2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안전에 직결을 하는 BMS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안전 불감증을 가진 배터리 회사이고요.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특허 등록을 본다고 하면 한국은 방금 말씀드렸죠. 중국은 CATL 말고는 딱히 높은 특허를 가진 이제 회사가 보이지 않고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 특허를 따져봐도 중국산 배터리는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중국의 배터리보다는 한국의 배터리가 이제 고객들에게 좀 더 안정성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크고 이게 바로 시장의 수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확률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무리 정리 좀 할게요. 첫 번째, 이번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소외를 받는 거는 완성차 업체가 제일 많이 받는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가 결정 안 났지만 이번 관세 정책에서 또 수혜를 받을 기업은 국내 배터리 셀 메이커 업체일 확률도 매우 높다. 이게 두 번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었을 때 현재 미국 특허로 따져봐도 중국산 배터리는 불안하고 화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 부분에서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배터리 셀 메이커가 인기를 더 끌 확률이 있다. 그러면 시장의 소비와 수요는 한국산을 찾을 확률이 있다. 심지어 중국이랑 그동안 경쟁을 해왔는데 중국은 캐나다랑 미국이랑 유럽이 알아서 관세를 매기면서 조져주고 있다.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미래에 우리나라 셀 메이커와 자동차가 어떻게 좋은 방향이 흘러갈지는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대기업의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